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물권편 중에서 소유권을 보겠는데요. 소유권은 크게 5개의 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볼 거냐면 요 1절과 2절을 볼 건데 1절은 뭐 이렇게 나올 게 없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상린 관계 중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 요게 포인트예요. 나머지 것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요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3절의 소유권의 취득 보면 여기서 취득 시효가 있습니다. 취득 시효.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앞에서 그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대충 그냥 볼 거예요. 문제만 한 4문제 정도 풀어보고, 그리고 5절의 공유 관계는 여기서 이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있는데 이 공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유권은 요 주의 토지 통행권, 취득 시효, 그 다음에 요 공유, 요 3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트. 오늘은 주의 토지 통행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주의 토지 통행권이 그 상린관계 안에 있는 내용인데,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보다는 훨씬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경계, 담장,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담장에서요, 그 담장에 대한 비용은 절반씩 서로 부담하는 거예요. 두 토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을 때 여기 담장을 쌓을 때는 이 담장 비용은 당연히 둘이 절반씩 비용하는데, 요때 측량을 해서 이 담장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측량은 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A가 B보다 면적이 크니까 A가 더 많이 내겠네요. 그죠? 요 내용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는 요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냥 공짜가 아니라 유상입니다. 유상. 돈 내고 하는 건데, 요때 통로 개설 유지 비용은 통행자 부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철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철거는 통행지 소유자 부담. 이따가 보면 압니다. 요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치가 불가하더라. 그리고 기존 통로가 있어도 충분히 기능을 못하면 설치가 가능. 요 2개가 되게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기존에 어떤 도로가 있을 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 더 설치해서는 안 되고, 여기는 기존 통로가 있긴 있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이 2개 혼동스러우니까 꼭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래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고려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에 있는 그 길을 넓게 짓는다거나 그런 건 안 돼요. 현재의 상황만 고려해야 된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의 토지 통행권을 무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분할하는 경우 좀 되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요때 특별 승계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 원래 무상인데 요 특별 승계인에게는 적용 안 된다는 거. 요거까지. 모르겠죠? 이때 설명 들으시면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재를 먼저 한번 좀 볼게요. 교재를 보셔서 서설, 별로 중요하지 않는 1절 서설부터 먼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소유권에 의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소유권의 권능은 크게 2개로 나누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가치와 교환 가치. 그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교환 가치, 이거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용익 물권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담보 물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소유권의 내용이 사용 수익할 권리와 처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그 용익 물권, 처분 권리가 담보 물권, 저당권, 그리고 여기는 뭐 전세권, 뭐 임차권,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소유권에서 자, 요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설정 승계 기억나요? 설정 승계하고 이전 승계가 있는데, 자,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가령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만 주는 거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안 주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권능이 있는데 뭐만 지금 줬어요? 다 준 게 아니라 일부만 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 승계가 아니라 설정 승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나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이 설정 승계를 해준 게 누구야? 그렇죠. 소유권자가 두 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를 다 이전해 준 게 아니라 하나만 설정 승계해 줬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요 두 개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승계가 아니라 설정 승계.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다. 요거는 이제 등기법에 가시면 요 내용을 한번 더 보게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설정 등기가 요 설정 승계에서 온 거예요. 요 소유권은 두 개의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케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범위. 요거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요게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지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의 상하, 공중과 지하에 이렇게 미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그냥 한번 보시는데,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지적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현실의 경계, 요게 지상 경계죠. 지상 경계하고 지적 공부상의 경계, 요건 도상 경계인데 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미치보세요. 지적 공부상의 경계.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원래 그 토지가 여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계가 있는데 이건 실제로 토지 위에 있는 실제의 경계죠. 그래서 이게 실질 경계, 실제 경계 혹은 지상 위에 있다 그래서 지상 경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토지를 지적 공부 도면에다가 옮겨서 적을 때 측량을 통해서 외웁니다. 측량을 통해서. 그럼 측량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지적도에 A 토지와 B 토지가 이렇게 그려지면 요 경계는 지금 지도, 도상 위에 있는 경계죠. 그래서 요거는 도상 경계라고 해요. 도상 경계. 지적 공부상의 경계도 되고 도상 경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도상 경계와 여기에 있는 지상 경계가 서로 두 개가 불일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지상 경계가 한번 허물어졌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담장을 세웠어. 담장을 다시 만들었더니 두 개가 불일치하대요. 그러면 자, 만약에 지상 경계와 도상 경계가 두 개가 불일치하다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수정하냐면 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상 경계를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도면에 있는 도상 경계는 지적 공부를 시군구청장 그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함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요 지상에 있는 거는 근데 두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고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면에 한번 이렇게 등록이 되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원래 그러니까 도면에 측량해서 요걸 그릴 때는 지상에 있는 걸 측량해서 여기다 그려 넣지만 일단 도상 경계가 완성이 된다 싶으면은 어디 요 지상 경계가 요 도상 경계를 보고 따라하는, 그러니까 요 도상 경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도상 경계가 만약에 불일치할 때는. 아셨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다시 읽어볼게요.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소유권의 범위를 정한다. 그럼 일단 그려지죠. 그럼 현실의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소유권의 범위를 정한다. 별로 안 중요해. 지금 소설은 그냥 한번
다른 과목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셨죠? 우리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요 뒤에 상린관계부터가 나오는데, 그리고 참고로 토지 소유권에 속하는 거, 토지를 만약에 땅을 팠는데 지하수하고 온천수가 나오죠. 그건 토지 소유자 거예요. 근데 땅을 팠더니 지하 광물 나왔어. 그리고 자연석인데 이 문화재, 조각된 자연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가 겁니다. 아셨죠? 아니, 참고로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요 상린관계를 봐야 돼.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뭐냐면은 이게 서로 상자, 이웃할 린자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부동산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서로 규정을 해줘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좀 규정을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린관계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준용이 됩니다. 그대로 미쳐요. 그리고 상린관계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우리 물권편에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강행 규정인데, 특이하게 상린관계는 임의 규정이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상린관계랍니다. 여러 상린관계니까 별로 안 중요하겠죠. 건물의 구분 소유, 요거는 건물의 구분 소유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공법에서도 배울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아파트는 원래 하나의 집합 건물인데, 하나의 건물인데 이거를 여러 개로 구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8개로 나누면 8개의 구분 건물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 건물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하나하나를 가지는 구분 건물은 요 토지 있죠. 토지나 여기 있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거를 서로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 혹은 서로 약속을 해서 노인정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수인 여러 명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그러니까 구분해서 아파트 이제 8가구가 여기 살게 된 거죠. 때는 건물과 그 구성물 중 공용하는 부분이 여기 복도, 엘리베이터 뭐 그런 거예요.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나 복도는 공유로 서로 같이 쓰고 있다고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을 한다.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나중에 이제 공유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공용 부분은 분할이 안 됩니다. 원래 공유 있죠, 공유. 공유가 뭐냐면, 미리 이거 알아두세요. 여기 토지가 A와 B가 2대1로 이렇게 서로 공유 관계로 이 토지를 갖고 있다가, 요거를 서로 공유물을 분할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제 이것이 반씩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구분 건물에 있는 구분 건물에 있는 공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배운 그 경계에 있는 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2개는 안 돼요. 분할이 안 돼.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담을 어떻게 분할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분할을 하겠어요? 엘리베이터의 8분의 1은 네가 여기 서 있어. 막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2개는 안 되더라.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도, 시설권, 아니 뭐 그냥 한번 보십시오. 법조문만 그냥 한번 보세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있습니다. 인지사용 청구권은 뭐냐면, 요거 뜻이 뭐냐면, 인지는 인접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 지금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는데 B 건물이 있었어요. B 건물이. 근데 B 건물에 여기 그 타일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놨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타일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에 무슨 사다리 차 같은 걸 설치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타일을 다시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옆에 토지를 좀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옆에 토지를 이용하게끔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지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형성권이 당연히 아니겠죠. 형성권은 이거 해줘 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아이 지금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승낙이 없잖아요. 승낙이 없으면은 판결을 소송을 거는 거야.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결을 받을 때 판결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 야 인마 옆에 집이 타일은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판결을 내면서, 다만 너는 이 A 토지에게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다른 토지인데 여기에 있는 사용료는 얼마 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서 인지사용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보통 내려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주택에 들어가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주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웃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판결로서도 그 승낙에 가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인접 토지가 있잖아요. B 토지가 있고 A 토지가 있는데, 뭐 요 B 토지 아까 그 타이루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요 B 토지가 A 토지를 잠깐 좀 쓸라 그래. 근데 만약에 A가 끝끝내 거부하면 판결로 요 토지에 들어가서 승낙 대신 판결을 받아도 되는데, 다만 인지 토지 청구에서 요 A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판결을 받아도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아니 다른 앞마당, 옆마당 정도 쓰는 거는 용서가 되지만 집에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경우, 주거에 들어가려면 그 승낙에 가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이런 이웃이 아니라 구분 건물이 있을 때 여기 윗집에서 자꾸 물이 새면 여기서 어떻게 돼? 이거 수선하러 윗집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요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주거는. 자, 그래서 요 인지청, 지금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그나마 요게 좀 볼만한 내용이에요. 주거에는 판결로서 승낙에 가름할 수 없다는 거. 승낙을 받고 가야 돼. 승낙을 받고 가야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판결만 받으면 되는데, 주거로 들어갈 때, 주택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판결을 가지고도 승낙으로 가름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위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생활 방해 금지, 임미시온 금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생활 방해 금지는, 이거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같이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옆에 그 주택이나 이웃한테 불편을 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그런 내용인데, 요걸 알아서 이웃 거주자는, 자, 이게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에 유사한 것으로서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돼요. 너무 크게 음악을 틀어놓거나 뭐 거기서 공사한다고 뭐 매연을 막 이렇게 뿜거나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요 조항을 좀 보세요.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에는 이거를 참아야 할 의무가 있더라. 요 정도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소음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참아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구나.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적당한 조치나 방해,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요거. 자, 여기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안 나왔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나와. 요게 뭐냐면 경계에 관한 상린 관계.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 198페이지.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이제 아셨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긴장하셔야 돼요. 자, 경계에 대한 상린 관계,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경계표와 담, 우리가 두 토지에 요 두 토지가 둘이 접해 있으면 보통 경계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주로 뭐예요? 담을 설치하잖아요. 경계표로서 담을 주로 설치하는데, 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자, 밑줄 주세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 자, 그래서, 자, 여기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 절반의 동부랑이. 그러니까 담은 절반씩 내요. 요 A 토지하고 B 토지하고. 자, 그런데 밑줄,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 면적의 동그라미, 비례의 동그라미, 면적에 비례한다. 아셨죠? 그래서 담 설치 비용은 둘이 공동으로 내는데 요 담 설치할 때 들어가는 측량 비용은 면적이 큰 쪽이 많이 내고 면적 작은 쪽은 적게 내고 면적에 비례해서 낸다는 거. 오케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그러니까 담을 이렇게 쌓았어요. 여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는데 담을 쌓았어. 근데 이 A는 만족하는데 B는 도둑이 들어올 것 같아. 무서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담을 더 높게 설치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담은 아까 비용 반씩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밑줄 보세요. 공유로 추정돼요. 그런데 이런 경계포 그곳 담과 같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담을 절반 안 내고 한 사람이 내면 그 담은 비용을 제공한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외벽 자체를 담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죠. 그럴 때는 안 그러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공유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공유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집으로부터의 수목 가지하고 수목의 뿌리를 제거한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담이 있어요. 근데 여기 B가 나무를 심었어. 근데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가지가 이렇게 요 담장 넘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또 하나는 요 나무의 뿌리가 A 토지를 이렇게 침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지의 밑줄, 가지의 제거를 요게 1번이야. 청구를 했는데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두 번째, 청구 먼저 하고 얘가 응하지 않으면 A 열받아 하고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아셨죠? 근데 뿌리는 밑줄, 나무의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 임의로. 왜냐면 가지보다 뿌리는 요 가령 A의 건물에 파고 들어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해요? 요거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뿌리는 그냥 자르면 됩니다. 가지는 어떻게? 한번 물어봐. 근데 물어보고 아무 대답 없으면 자르면 되는데 뿌리는 어떻게? 그냥 허락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잘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때 제거된 수목이나 수목의 가지하고 뿌리는 제거자, 요거 제거한 사람 소유로 된다. 이거 지금 20세기에 만들어진 법일까요? 아주 먼 옛날에 민법전 만들어질 때의 법일까요? 그죠? 민법전 만들어질 때, 요즘엔 나무도 잘 없어요. 아셨죠? 그때 한 건데 시험에 아직까지 잘 나옵니다. 요거 보셔야 돼. 요거 뿌리는 사정없이 그냥 잘라버린다. 뿌리,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서, 자,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자, 밑줄, 건물을 축조할 때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을 둬. 그런데 인접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배가 돼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만약에 이
A 토지하고 B 토지하고 경계가 있는데 요놈이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이 반 미터를 떨어져야 되는데 반 미터를 안 떨어지고 이놈이 뭔가 짓고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 야, 넘어오잖아 임마, 넘어오지 마라고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건물이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왜? 하려면 진즉에 이 A가 건물 다 짓기 전에, 그죠? 건물 다 짓기 전에 진즉에 말렸어야 되는데 이미 건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야, 너 이거 반 미터 떨어져서 지으면 어떡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철거나 변경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경계는 요거 딱 세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봤어요? 우리 경계 세 가지. 첫 번째, 담하고 측량 비용, 그죠? 담하고 측량 비용. 두 번째, 가지와 뿌리.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할 때 반 미터 떨어뜨려야 되는데 요거 건물 다 짓기 전에 철거나 변경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나면 어떻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잘 나와요, 경계. 자, 그 다음에가 이제부터 정말 하이라이트 넘기시면은 199페이지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여기는 법조문을 한번 좀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대요.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뭐 대충은 눈에 들어오죠. 대충은. 그죠? 두 번째, 전행의 통행공짜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요런 내용도 있네요. 자, 20조. 요거에 뭐냐면은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가 한번 좀 볼게요. 요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자, 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란 뭐냐면 여기 공로 큰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X 토지는 양쪽 옆에 다 막혀 있고 그리고 요 Y 토지에도 막혀 있어요. 그럼 거의 맹지죠. 그죠? 그러면 요 공로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갈 길이 없으니까 옆에 인접해 있는 Y 토지한테 야, 나 요 정도를 어떻게 해요? 나가게끔 길을 얘한테 좀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토지 있죠. 길을 내주는 토지를 뭐라 그러냐면 통행지라 그래. 통행지. 여기 통행지. 요거는 이 토지는 그럼 피통행지라고도 하는데 그렇게는 잘 안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요게 이름, 요거 통행지인 통행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서 나 여기 좀 나가야 되겠는데 하고 요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요 Y 토지의 소유자를 뭐라 하냐면 주의 토지 통행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통행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법조문을 읽을 텐데 이게 지금 통행지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에 있는 요 피통행지를 얘기하는 건지 사람이 통행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통행지 소유자를 의미하는 건지를 헷갈리면은 법조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일단 처음에. 자,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서 다른 사람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을 주의 토지 통행자 또는 그냥 통행자 이렇게 부르고 여기에 있는 토지는 통행지라고 부르고 통행지 소유자라고 부르더라.
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부터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남의 토지의 요놈이 얘 토지를 이렇게 다니려고 할 때 이거 얘한테 보상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남의 토지를 다니려면 보상해 주겠죠, 그죠? 이 첫 번째, 보상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요 토지를 자기가 다닐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에 대한 설치 있죠? 설치하고 유지 비용은 누가 돼야 될까? 당연히 얘가 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뭐 당연하죠. 이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 놈이 요 길거리를 다니는데 만약에 이 통행지 소유자가 이 갑이 통행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보상을 해줘도 미워 죽겠어.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리케이트 같은 걸 쳐가지고 얘가 못 다니게 하면 이거에 대한 철거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건 얘가 해야 되겠죠. 그죠? 네가 철거해 임마 라고 법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얘의 통행을 방해하지는 못해. 얘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통로 개설하고 보상까지 해줬는데 왜 너 여기서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 그러니까 철거, 어떤 여기에 있는 무슨 방해물 같은 거에 철거는 누가 해줘야 돼? 얘가 철거해야 돼요. 설치는 누가 하고? 그렇죠. 요 주의토지 통행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주의토지 통행자가 요 길을 다니려고 할 때 이 이 토지에 가급적이면 넓게 길을 내야 돼? 아니면 이 Y 토지에 가급적이면 손해를 적게 내는 쪽으로 가야 돼? 아니, 당연하죠. 손해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길을 내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도 나와요.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하고 오늘은 뭐가 포인트냐면 그냥 법조문을 읽으면 돼요. 읽어가지고 아 이건 그렇게 했구나라고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딸딸 외울 건 없어요. 판례가 굉장히 많긴 한데 우리가 무리하게 외우고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손해가 요 길을 낼 때는 손해가 최소가 되게끔 내야 돼요. 최소가. 자, 그리고 근데 이건 좀 하나 주의하세요. 요 주의토지 통행자가 여기를 다닐 때 이미 길이 있어요. 이미 길이 있어. 여기. 길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고 싶다고 길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길이 있긴 한데 요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니면은 과다한 비용이 들어. 요 길을 이용하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때는 길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주의해야 돼. 어떻게 편리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이미 길이 있는데 더 편리하기 위해서 길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길이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은 설치할 수 있다. 요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헷갈리는 내용인데 요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큼 여러분들이 원리는 알았어요. 남의 땅 다니니까 설치는 누가 한다? 얘가 하고 당연히 보상해 줘야 돼. 손해가 최소한 나게끔 그리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고 보상이란 말이 있죠. 이 두 개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손해가 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는 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무슨 손해배상 이런 얘기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해왔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과 같은 어떤 불법이 있었을 때 물어주는 거를 손해배상이라 그래요. 근데 보상은 지금 주의토지통행권 이거는 우리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어떤 합법적인 사유를 했는데도 손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때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거. 자, 그러면 좀 제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게 요거 봐봐요. 통로가 없을 때 하고 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든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길이 좀 막혀 있는데 공로로 가려면 삥 둘러서 가야 돼.
막 30분 삥 들어서야 돼. 그렇게 과다한 비용이 나오거나 기존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그 다음에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개설할 수는 없어요. 길이 이미 있는 상태. 또 하나는 어떤 길을 낼 때 만약에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 두 개 토지가 있는데 여기 길을 내려고 하는데 한 3년 뒤에 여기에 큰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대요. 그럼 이 길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3년 후를 대비해서 길을 넓게 내는 짓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 장래를 위해서 이 길을 낼 때 장래를 위해서 더 넓게 내거나 이런 거는 불가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길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행권은 유상이고요. 통로 개설과 유지하고 비용은 누가? 통행권자가 누구였어요? 사람 이름 구분하라고 그랬죠. 예, 통행권자. 얘는 통행지 소유자. 아셨죠? 요 정도만 알고 이제 판례를 저와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제가 헷갈릴 만한 거 몇 개만 찍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로는 뭐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만.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하나씩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어. 통행하려고 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네요. 자, 요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자, 밑줄 그세요. 그러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언제 요게 설치가 가능하냐면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의 통행은 밑줄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요 두 가지인 경우에 그때.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의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인정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 통로가 없거나 공로로 나가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그쵸?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를 이룬 것보다 동그라미 밑줄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편리하지 않은 이유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요 두 개를 살짝 껴놓을 수 있습니다. 합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셨죠? 주의하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자, 지금 어디냐면은 199페이지예요.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이며 주위 토지 소유자에 따로 통행 자체를 청구할 필요는 없어요. 주위 토지 소유자한테 따로 통행 자체를 청구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긴 한데, 왜냐면 그 주위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니까 소유자에게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긴 한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주위 토지 통행권은 등기해야 된다. 뭐 그딴 얘기 나오면 틀립니다. 이건 등기법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등기를 못 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등기가 필요 없다의 밑줄. 주위 토지 통행권은. 오케이. 넘기세요. 자. 그래서 3번을 볼게요. 이제 넘기셔가지고 200페이지. 주위 토지 통행권자.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 조절에 기한 권리이므로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지상권,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지는 자에게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의 불법 점유자나 명의신탁자에겐 주위 토지, 자, 여기 밑줄 그세요. 여기 점유를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얘네들,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요런 애들한테는 인정이 되는데
불법 점유자나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의토지증이 인정되지 않아요. 저 무슨 얘기냐면 명의신탁자는 누구예요? 여기 토지가 있을 때 A란 사람이 B한테 자기가 실제 신탁자, 실제 소유자지만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면 등기는 B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 A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실질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요거. 자, 그 다음에 4번 주의토지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누가 누군지 잘 봐요. 지금 사람 이름들 주의토지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죠. 자, 이제 통로 개설은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통행권자가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주의토지통행권자는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 개설이나, 자 밑줄,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통로를 포장하거나 담장을 철거하는 것도 허용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크게 해하지 않는 한 통로 포장하고 담장을 철거하는 것도 허용된대요. 자,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겠죠. 남의 길을 다니는데, 그죠? 남의 땅에 길을 내서 다니는데 당연히 손해를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요거. 자, 이번에는 통행지 소유자의, 지금 얘는 누구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누구였어요? 지금, 요거 있죠. 이 점을, 얘를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냐면, 통행지 소유자의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더 중요해. 자, 그러면, 자, 통행지 소유자의 철거 의무. 보시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이나 축조물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 의무 밑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철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방해가 되면. 자,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주의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통로 부분에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봤듯이 여기 주의토지 통행자 갑이 있고 통행지 소유자 을이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요 통로 부분을 너 여기 다니지 마 하면서 너 여기 다니지 마 하면서 못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 밑줄 인도를 구하거나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도. 아까 요 갑이 여기에다가 담장을 철거할 수도 있고 도로를 포장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길을 내놨는데 통로 부분에 어떤 설치한 거에 있는 그 도로 포장이나 이런 거를 다 철거하면서 야 임마 너 이제 여기 다시는 발 디디지 마 라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철거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보면은 그렇겠구나 하는 겁니다. 조금 특이한 내용은 뭐예요? 특이한 내용은 철거 의무는 통행지 소유자가 지는구나. 어떤 방해가 있을 때 그거 설치 의무는 누가? 그렇죠. 요거는 그 통행자가 갖고 있는 거죠. 요거 오케이. 자,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쌍괄호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토지에 대한 통행의 수인을 청구. 자, 이 수인을 청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수인이 받을 숫자에 인내할 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다닐 테니까 네가 좀 참아줘라고 참아달라고 하는 것을 청구하는데 불과한 소극적인 권리다. 따라서 밑줄 그세요. 통행권자,
통행권자가 누구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자 갑이었죠, 아까. 통행권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남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 아까 여기 이 길을 지나다니게 해줬어요. 요 통행지 소유자가 요 갑한테 너 여기 지나다녀 했더니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건 여기다 건물 지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안 되니까 통행한다면 통행지 소유권자는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다 요 갑이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뭐 여기다 그 도로를 포장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거를 방해해서는 안 돼. 이럴 때는 인도 청구하면 안 되는데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괄호 2번에 요거는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등의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토지 통행권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자, 이 밑줄 보세요. 건축법에서 정하는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요 길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건축법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요 통로는 폭이 3m가 돼야 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꼭 이거를 지킬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얘한테 손해가 되면 현재하게 맞게 예를 들어서 2m짜리도 만들 수 있고 1m짜리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이. 왜? 건축법에는 이런 제한이 있지만 이 제한을 여기다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통행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의 통로를 개설할 때는 건축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건축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공간은 달리 통행로가 항상 밑줄.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용익물권에서 배우겠지만 지역권도 어딜 다닐 때는 지역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서 서쪽 몇 미터부터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주변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주의토지의 현황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주의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죠. 그죠?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로는 이에 따라 이동될 수 있다. 밑줄. 통로는 이동될 수 있다. 통행지 소유자라고도 하고 주의토지 소유자라고도 해요.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갑이고 주의토지 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 누가 누군지 잘 살펴봐야 돼. 쌍괄호 4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자, 밑줄.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도 밑줄 보세요.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한정. 요거. 자, 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쌍괄호 5번.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저하고 같이 줄 긋고 보고 있지만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죠.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만 가면 눈으로 볼 수 있고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틀린다 맞는다만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5번.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자, 이것도 맞아요.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가 거기에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대요. 통행지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한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방금 전에 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리고 여기 통행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 여기 요 통로 여기에다가 자기가 뭐 조그만 무슨 구조물을 설치했대요. 근데도 예를 들어서 갑이 여기 지나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당연히 얘는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그러니까 저 밑줄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어. 왜? 얘는 그냥
소극적인 권리,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통행지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이 갑이 여기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여기 다니지 마 임마. 네가 여기 그 도로 포장하고 다시 다 철거시켜. 이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자, 쌍가루 6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자 소유자의 피통행자 소유자가 누구예요? 요게 갑이죠. 주위 토지 통행권자. 피통행자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 방법 등을 자, 밑줄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 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요 통로를 다닐 때 야, 너 여기 내 토지니까 밤에는 다니지 마.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너 못 다닌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일정한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요거만 여기 길게 적어놨지만 어떤 제한을 둘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때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맞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좋았어요. 자, 그럼 넘기시고 202페이지 손해보상. 자, 손해보상. 1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자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된다. 밑줄. 통행권자는 손해를 보상해야 돼요. 그러나 통행권자가 보상 의무를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자, 보상을 해줘야 돼. 근데 보상을 안 해줬대요. 보상을 안 해주고 버티고 있어. 이럴 때라도 자, 밑줄 보세요. 이거 중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뿐이지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보상 의무에 의하면 통행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말해서 보상해 줘야 돼. 근데 보상을 내가 지체하고 있어. 안 해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무 불이행은 되는데 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더라.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위 토지 소유자는 통행지 소유자, 주위 토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자, 밑줄. 주위 토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가령 자, 이거 갑이고 여기 을이죠. 그럼 손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돼?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는 갑이 을한테 해줘야 되는데 가령 요 갑이 을한테 손해보상을 해주고 갑이 병한테 여기를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갑 대신 요 임차인인 병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누구예요? 갑의 사실상에 통행하도록 허락을 받았죠. 허락의 동그라미 허락을 얻어 요거 네모 허락을 얻은 이 사람한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누구한테 받아야 돼? 주위 토지 통행권자한테 보상을 받는 거지 요거를 허락받은 사람한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시험문제 잘 나와요. 요것도 시험문제엔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더라도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X.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냥 주위 토지 통행권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들을 봤어요. 어려워요? 할만해? 쉽죠? 할만하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되게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정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모르고 무대뽀로 외우면 하나도 안 헤어져. 하지만 그 원칙 어떤 거? 그렇죠. 남의 길을 다녀야 되니까 설치는 다녀야 되는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하고
보상도 해주고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만 일단 딱 잡혀 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7번에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보시면 요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글로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설명을 한번 듣고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 토지가 갑과 을이 5대5, 2분의 1씩 요 지분을 가지고 공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 토지를 분할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분할을 했냐면 요런 식으로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양옆이 다 막혀있고 공로로 나가는 길이 지금 막혀있는 맹지가 된 거죠. 그랬을 때는 갑이 요 분할로 인해서 이게 맹지가 돼버리면은 요만큼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을이 어떻게 해요? 이건 무상으로 하게끔 해줘야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뭐 가령 을이 갑한테 요 토지의 일부를 양도했더라도 어차피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양도나 분할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생겼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생긴 경우가 우리가 방금 전에 갑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 양도전의 양도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라는 건 누굴 얘기하냐면 갑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나 양도전의 양도인 소유의 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을을 얘기하는 거죠. 을. 요 을 소유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지나다닐 수 있어. 자,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지금 처음에 분할했을 때는 이 갑이 있잖아요. 갑한테는 을이 여기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요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갑이 요거를 병한테 예를 들어서 요걸 팔았죠. 그러면 얘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니야. 자, 한번 볼까요? 자, 분할 또는 일부 양도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가 뭘 의미하는 거? 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무상의 통행 사용권은 직접 분할자가 갑을 얘기하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자, 밑줄 보세요. 요거. 자, 무상의 통행 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사용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밑줄.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자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승계인한테는 요 무상의 통행 사용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그럼 여기 시험에는 매수인 뭐 그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핵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203페이지 핵심 체크 보겠습니다. 1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자, 허락 동그라미. 허락을 얻어서 통행하는 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요. X. 통행권자가 보상 의무를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고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이거 맞고. 3번.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해서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인지 소유자가 절반 부담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거 통행권자가 다 부담해야죠. 요거 설치하고 유지 비용. 자, 그 다음에 4번.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특정 승계인에게 무상 통행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틀렸네요. 5번.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이나 측량 비용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 쌍방이 절반 부담한다. 아니죠. 요 설치 비용은 절반 부담하는데 측량 비용은 면적에 따라서 부담하더라. 그래서 요것도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 봤는데 요거 봐야죠. 오늘 포인트. 자, 이제 다 끝나고 봐야지 제맛을 느끼고 있는 포인트 한번 볼게요. 담장은 절반, 측량은 면적 비례 부담한다. 요거 경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에서는 기존 통로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못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치가 불가하다. 통로 개설 유지 비용은 통행자가 부담, 장내 이용 상황까지 미리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은 특별 승계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출문제를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러 저하고 같이 가보시죠.